이제 나선형 모델이 또 있죠. 우리가 스피럴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시스템을 개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위험 요소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으로 개발해 나가는 그런 모델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위험은 알려진 위험과 안 알려진 미지의 위험이 있어요. 알려진 위험은 우리가 또 언제 발생할지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언제 발생할지 아는 그런 위험이 있다. 근데 이 위험이 왜 생긴다는 것도 안다 하면 우리가 쉽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위험이 일어나긴 할 건데 언제 일어날지 몰라. 그런 경우는 그 위험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지 하는 대응 방안을 그래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위험인데 이 위험이 생기긴 할 건데 그 위험의 종류, 어떻게 무슨 위험이 되는지 모르고 언제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참 난감하죠. 그죠? 그래서 위험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회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자 하는, 그래서 여기에는 위험 관리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게 이 나선형 모델입니다.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위험 분석 단계가 존재하고 점진적으로 단계를 반복해서 수행을 해나가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이 큰 대형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주로 나가는 우주선을 우리가 우주 비행하는 우주선을 한다고 쳐요. 개발해서 쏘아준다고 쳐요. 그러면 하드웨어적으로 우주 비행선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우주 비행선을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이 구축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우주 비행선이 우주로 나갔을 때 그 비행선 내부에서의 환경도 대부분 알려지거나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돼야 되고, 또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운영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건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 나선형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나선형 모델의 기본 개발 절차 프로시저를 보면, 일단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라는 그 개발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목표를 만들어 나가는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적시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회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지, 줄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하고,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시스템을 구현을 한 다음에 이제 똑같이 모듈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스템 테스트도 하고, 통합 테스트, 인테그레이트 테스트도 하고, 뭐 테스트를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고객 평가를 받고, 이게 끝이 아니라 그 고객 평가를 반영해서 다음 위험 분석을 하고 또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이게 이제 반복됩니다. 자, 한 단계 한 단계 절차의 세부 단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면요.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서 타당성까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검토를 통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죠. 프로젝트 각 단계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목표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1단계에서는 2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3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의 개발 사이클이 돌고 나면 다음 사이클로 진행되는 이런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선형이에요. 나선형. 이렇게 뱅뱅 나선형으로 돌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분석 단계가 있었죠. 이 위험 분석 단계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고객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예측되는, 일어날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위험 상황을 뽑아내고 그 위험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만들어내는 그 대응 방안을 만들어내는 단계죠. 그래서 이 위험 분석 단계는 위험 사항을 미리 되도록이면 완벽하게 뽑아내서 해결 방안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완벽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최소화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다른 단계와 마찬가지로 구현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구현하고 테스트를 하는데 앞에 위험 분석 단계에서 위험에 대한 사항들이 다 완료가 됐어요. 이제 알려진 위험에 대한 분석이죠. 그리고 미지의 위험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까지도 위해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개발 환경에 맞는 그런 모형을 만듭니다. 모형을 선택해요. 선정을 해서 이제 특별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그런 모형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이게 알려진 모델을 썼을 때 우리가 장단점까지 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규로 새롭게 어떤 모형을 만드는 것은 그 모형이 갖고 있는 모르는 미지의 어떤 요인까지도 우리가 또 나중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알려진 모델을 쓰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고객 평가를 받고 고객 평가 여부에 따라서 또 한 번의 사이클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이제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추가 반복에 대한 사항이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2단계에서 인수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그 만족되는 결과에 따라 만약에 고객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한 사이클 돌리는 거고요. 고객이 만족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인수 테스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자, 이와 같은 나선형 모형 모델의 특징은 장점은 위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용도로 하는 거니까 또 고객의 요구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적용할 수 있고 변경사항이 발생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수행되는 그 특성이 있으니까 변경되는 요구사항을 쉽게 적용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완성품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그런 개발 모형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프로젝트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데 또 이 나선형 모델을 적용합니다. 반복 단계가 길어지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리고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 관리 전문가가 이런 인력이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약해 놓은 거하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요약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한 것은 결국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나 아니면 도구나 아니면 절차나 아니면 품질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죠. 그래서 특히 방법에서는 폭포수 스타일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 폭포수 모델을 쓴다 하면 계획하고 분석하고 플래닝, 아날리시스, 디자인, 그다음에 임플리멘트, 테스트, 메인터넌스 이렇게 6가지 단계로 제가 구분해 놨습니다. 어떤 때는 5가지로 할 때는 계획하고 분석하고 묶이죠. 4단계로 하면 계획 분석 묶고 설계 따로 하고 구현 테스트 묶고 사용하는 유지보수하는 또 이렇게 4단계로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빠지는 건 아니라 이렇게 묶이는 것 뿐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특징, 논리성, 개발성, 비마모성, 유연성, 그다음에 유형성, 상품성, 경고성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폭포스 모델은 오래돼 가지고 개발을 현재까지도 많이 개발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고 비교적 단순하고 그다음에 한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문서나 산출물 관리가 쉽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어요. 비교적 이제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도 많은 단점이 있지만 병행 작업이 안 되고 고객의 요구 사항에 대한 그 피드백, 고객의 그 평가가 피드백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개발의 후단에서 시스템의 중요한 결함이 발견되면 대응하기 어렵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중심의 프로세스 모델이고 고객의 요구 사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프로토타입을 통해 고객이나 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데 고객이랑 아무렇게나 앉기만 하면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소통 전문가가 그런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스킬,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투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프로토타입 모형의 개발 과정은 마찬가지로 요구사항을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계략적인 설계를 하고 시제품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 시제품을 시연을 통해서 고객에게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구사항 피드백을 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설계 변경하고 또 새로운 버전의 시제품 만들어서 또 평가받고 이걸 반복하다가 이제 고객이 더 이상 요구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종적인 생산품을 만드는 이런 방식이죠. 나선형 모델도 아주 대형 프로젝트에 적합한 또 장기 프로젝트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은, 즉 알려진 위험 요소도 많고 안 알려진 위험 요소도 많은 그런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위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분석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점진적으로 반복 수행을 하죠. 그래서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야 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한 사이클 과정에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시키죠. 평가를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고객의 평가까지도 하나의 사이클에 포함이 됩니다. 위험 부담이 큰 대형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한 내용까지 다시 한번 학습을 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 뭐 다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지만 흐름, 맥락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축된 사례 분석이 하면 이제 여러분들 완전히 전문가, 준전문가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하니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